시장의 유망 기업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오늘 강하게 오르나 했는데 지금 변동성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이 상당히 잘 갔어요. 베셀이라는 종목이었죠. 네, 베셀이 이제 보고서 발간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어떤 종목을 빠르게 맞추는 성격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를 좀 보는 쪽에 집중을 하는 편인데 베셀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UAM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고점 기준으로 거의 6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이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힘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유망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제가 말씀하신 것까지 다 듣고 나서 감안을 해서 좀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나서 한 50%에서 60% 정도 올랐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장에서 좀 많이 잊혀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게 잭시믹스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재작년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홈트레이닝이나 이런 외부 아웃도어 스포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좀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지난해 9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40%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던 지금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부는 이제 이 레깅스라는 게 홈트레이닝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 리오프닝이 되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수혜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 회사를 보면은 이제 레깅스라고 지금도 시장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박혀 있지만 이제 종합 애슬레저 대표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이 회사의 잭시믹스에서 레깅스가 차지했던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70%까지 됐는데 요즘엔 그렇죠. 4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레깅스를 제외하고도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이제 잭시믹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슈즈라던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설립이 됐고 2020년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일단 잭시믹스가 이제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주력 제품으로 좀 자리를 잡았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사업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젤라또랩 그리고 이루다 마케팅, BRX 헬스케어, BRX 피트니스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는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해외 시장 진출과 그리고 광고 선전비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골프웨어 같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로 이제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잭시미스가 지금 가수 제시 씨가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 2PM 준호 씨라든지 이런 브랜드 레깅스를 입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몇 장이 있는데 이 잭시믹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신사업을 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잭시믹스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는 남자들도 레깅스를 많이 입는다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잭시믹스 지난해 국내 매출액이 1,43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078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33%의 고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애슬레저룩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7%와 대비해 보면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는 4분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34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3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 5%밖에 나오지 않은 건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사실 살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 이유들은 어떤 거냐면은 물류비나 회계 기준이 변경이 돼서 일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쯤에 이 회사에 새로 영입된 CFO분이 회계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뭐 재고자산 충당금 그리고 대규모 재고실사, 뭐 창고도 이전을 하고 원부자재 불량품들은 폐기를 하고 이제 또 창고를 옮기니까 초기 세팅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일회성에 기인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창고를 이전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좋게 그리고 이제 전사 차원에서 물류 인프라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2021년 연중 최다 방문월이 있고 그 방문월의 방문자 수가 한 달에 500만이 있었거든요. 굉장하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구매율이 가장 네. 중요한데 이게 50%를 돌파하면서 일단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말씀드리는 이런 신사업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한 충성 고객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이니까 그 외의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웨어도 하고 또 이번에 엔터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 달성에 성공한 하이브에도 투자를 했던데요. 네. 일단은 그 하이브랑 그런 골프웨어도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해외 리오프닝 경제 이제 방역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준비하는 게 해외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17개국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 올해 이런 기조에 맞춰서 8개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5월 달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2021년 30개인데 2024년까지 100개까지 늘릴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리고 해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그 골프웨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이 회사의 자사몰 신규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잭시믹스 전체 매출의 70%가 2030 MZ 세대거든요. 근데 골프를 시작하시는 뭐 흔히 골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뭐 올해 계속해서 신규 이런 골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잭시믹스에서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골프웨어도 한번 해보는 건 사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게 연결이 돼서 올해 4월 골프웨어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골프웨어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해 11월에 이제 셀다운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브에 전환사채 1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BT21이라는 뭐 잭시믹스에 관련된 이제 용품들이 이제 BTS 라이선스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젤라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젤 네일 자체 기술 개발을 성공해서 지금 직접 제조가 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하이브와의 협업 그리고 이제 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보고서에는 작성을 해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외에도 뭐 갤럭시와 메타버스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뭐 디지털 패션 플랫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레깅스 같은 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 PT라는 또 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논의, 다이어트 식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걸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아직은 시장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뭐 이제 레깅스 관련주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국내 에슬레저 대표 브랜드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인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잭시믹스의 브랜드 파워를 넘어서서 이제 리오프닝 수혜로 가는 그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실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펀더멘털을 감안한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증권사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저희는 매출액 추정을 일단 좀 작게 보수적으로 네. 굉장히 추정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 EPS 예상 EPS 734원에 타겟 PER 14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전일 종가 대비 일단 상승 여력은 한 32%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이제 골프웨어라던가 뭐 국민 PT나 뭐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예상하는 실적을 더 업사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PER 멀티플을 10레벨을 줬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최근 6개월 동안 이 회사의 최대 주주들이 6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왜 최대 주주 최근에 뭐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 최대 주주들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이 회사의 주식을 살까, 비중을 늘려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더 이상의 악재로 인해서 뭐 시장이 뭐 과한 충격이 와서 하락을 하는 거 아닌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